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6개월차 주린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HLB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HLB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지금 너무 졸린데 좀 횡설수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의학을 전공 중인 그냥 평범한 주린이입니다. 그래서 의사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주식 전문가만큼 차트 분석도 잘 하지는 못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HLB는 일단 시총을 볼까요? 시총 4위에 있는 코스닥의 시총 4위에 있는 아주 대형주입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면 시가총액은 52,865억 정도 되네요. 자, 그럼 회사 홈페이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LB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지난 그 유명한 유튜버님께 HLB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이 많길래 그때부터 알고 이 회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종목을 많이는 몰라요. 여기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은 암에서의 신생혈관 형성에 중요한 매개체인 혈관 내피 세포 수용체 VEGFR이라고 해요. 얘 억제제래요. 얘 저분자 억제제로 VEGFR 선택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어 베스트 클래스 약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암이 우리 몸에서 자라려면요, 혈관을 만들어서 그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암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암이 이제 신생혈관을 지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라나는데 그 신생혈관을 형성하는 게 VEGFR인데 그거를 형성을 못하게 만든다는 약이죠. 약이라는 거죠. 8월 19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시면 리보세라닙 비형 간염 복용 가능 환자의 효과 해서 리보세라닙 중국명 아파티닙이 비형 간염을 소유한 소라페닙 저항성 간암 환자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 높은 유효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조군에 비해 OS는 오버럴 서바이벌이에요. 전체 생존기간이 4개월에 비해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리보세라닙 복용군의 전체 생존기간이 7개월로 대조군의 OS와 4개월에 비해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을 복용한 환자는 전체 생존기간이 7개월이고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4개월.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개월 더 생존기간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간암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이 자료는 2017년도 한국인의 암 발생률을 나타낸 건데, 자, 간암의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남녀 다 합해서 6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병이고요. 남자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암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머리가 아프시죠? 제가 간암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암은 의학용어로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라고 해서 이제 의사들은 흔히 HCC라고 불러요. 간암의 이제 주요 원인은 간경변, 그 다음에 B형 간염, 그 다음에 C형 간염 아주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증상은
없어요. 증상이 있다면 황달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혈액검사, 건강검진 검사 하시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 혈액검사에서 이제 간 수치 나오죠? 거기서 AFP, ALP 이런 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수치가 높으면 뭐 지방간, 아니 뭐 간암, 어쨌든 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간에 대한 그런 수치가 증가하면요, 반드시 복부 초음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요, 저희 아버지가 복부 초음파를 안 하고 혈액 검사만 했었어요. 근데 혈액 검사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의사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시니까 간 수치가 높았는데 예전부터 지방간이 있어서 그냥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복부 초음파나 CT 같은 걸 안 찍으셨어요.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하는 김에 이제 간 수치도 높아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간 복부 초음파를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암이 덩어리가 거의 9cm로 상당히 컸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은 뭐 술 안 하시고 간경변 그런 건 없어서 원인을 정말 알 수 없는 간암 환자의 뭐 1%밖에 안 되는 이상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암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셨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해요. 간암에 걸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수술로 그 암덩어리를 절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 이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절제술, 그 다음에 항암제, 이건 소라페닙이라고 해요.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간암 진단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뭐 간경변이 있거나 기존에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간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수술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20%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제 뭐 간 이식이나 고주파 절제술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탈 인베이전, 그러니까 혈관에 침범이 된 경우, 전이가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도 할 수 없고 이런 고주파 절제술도 할 수가 없고요. 이때 이제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이 항암제 이름이 소라페닙이에요. 이 가격이 되게 엄청 비싸더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치료하는데 몇백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HLB에서 지금 임상 연구 중인 약물이 이 소라페닙 얘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비형 간염을 보유한 소라페닙 저항성, 그러니까 소라페닙 이 약물을 먹어도 약효가 없는 그런 간암 환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여기서 밝혔대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는 아파티닙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시판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술이 1차 치료법이고 그 다음에 고주파 열치료, 뭐 화학색전술,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 이런 게 있죠. 항암요법이 아까 말한 소라페닙이에요. 근데 HLB는 현재 진행 중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으로 지금 로슈의 아바스틴과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의 병용요법이
대조군인 넥사바에 비해 월등한 생존율 개선을 보여서 미국 FDA 시판 승인 받은 바가 있는데, 이 넥사바와 동일한 기전으로 대조군도 넥사바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저 역시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너무 졸린데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은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으로 환자 모집률이 50%를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월 13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글로벌 임상 3상 국내 승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간암 1차 치료제인 소라페닉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대요. 캄렐리주맙은 PD-1을 억제하는 면역 항암제이고, 리보세라님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PD-1 이것을 비전공자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하려고 해요. 그냥 9월 1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리보세라닙 NDA 승인 최대 모멘텀,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와 신약 허가 신청전 회의 프리 NDA 절차를 진행하는 HLB가 연내 미 식품의약국 신약 허가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NDA 접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HLB 관계자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종양학 신약 기준으로 임상 3상 진입 후 승인 가능성과 NDA 제출 후 승인 가능성 간의 차이가 크지만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확률을 예상하고 있다며 중국 판매 권리를 보유한 항서제약이 위암 3차 치료제인 아이탄을 출시해 중국 내 판매 권리를 가지고 시판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 내에서 아이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리보세라닙은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치료제다. 중국 항서제약은 2014년 리보세라닙과 같은 성분의 위암 치료제 아이탄의 중국 판매 허가를 받았다. 아이탄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21억 위안을 기록했다. 리보세라닙의 NDA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HLB의 가장 큰 호재인 EU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리보세라닙의 향후 NDA 일정이 중요한 화제로 언급되고 있다. 미국 시판을 앞두고 NDA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만큼 향후 주가를 크게 올릴 모멘텀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 밖에도 HLB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여기에서 리보세라닙 관련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이 에스모에 대해서 제가 유한양의 매드팩토 오스코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HLB에서 이제 NDA 신청 예정인 리보세라닙이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밖에도 아필리아에는 난소암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파클리탁셀의 3세대 개량 신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9월 2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올해 인수합병 2건을 성사한 HLB가 백신, 항암제 개발부터 신약 생산까지를 아우르는 사업 분야 구축 완료를 선언했다. 2024년까지 항암제 5개를 출시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2일 HLB는 자회사 이뮤노믹 세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교모세포종은 제가 어디서 소개를 드렸어요. G3BNT 오스코텍 영상에서 그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 치료제 후보물질인 ITI-1000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뮤노믹 세라피틱스는 HLB가 지난 2월 인수한 미국 면역항암제 기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 대비 7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9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아필리아 아까 홈페이지에 있던 게 있었잖아요.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의 시판이 독일에서 시작되어서 첫 항암제 매출이 발생하고 유럽과 미국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 외에도 HLB가 다양하게 아주 많은 신약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엘레바에서 리보세라믹과 아필리아를 연구 중이고, 그 다음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는 차세대 면역치료 플랫폼 기술, 그 다음에 알레르기 치료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알레르기 치료제, 그 다음에 뉴스에서 읽은 교모세포종 치료제, 이런 거 말고도 이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 회사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가장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리보세라닙 같아요. 당장 이제 그 에스모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이미 중국에서는 시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HLB 차트가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유튜버님도 HLB를 뭐 안 좋게 보시던데요, 차트를. 저는 일단 회사로 봤을 때는 차트와 상관없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이날 7월 14일 날 이날 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날 고가가 93,000원, 저가가 81,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이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해왔어요. 이때 슈팅이 있고 또 하락하면서 이 구간에서도 매집을 했고,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죠. 지금 만약에 이거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얘가 20만원은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최고가 189,000원 있었죠. 20만원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 신규로 얘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10만원 밑에서 이 세력 평단가가 이제 대략 81,000원에서 93,000원 되니까 뭐 93,000원까지 다시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이제 좀 한 단계씩 레벨업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10만원 이하에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공지사항으로 이제 뭐 기업에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HLB 진양곤 회장님께서 뭐 악재가 있던 호재가 있던 이렇게 유튜버로 뭐 사실을 말하면서 좀 주주들을 좀 신경 쓰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총도 높고, 그 다음에 HLB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좀 기대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보이겠죠. 차트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기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좋은 회사인 것 같고요. HLB에 대해서는 뭐 하자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추후 다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독자님께서도 큐리언트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셔서 이 회사는 제가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이 회사도 한번 제가 알아보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많이 부족한 소개였던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